있는 심장을 잠깐 꺼냅니다. 왼쪽에 약간 치우쳐져 있어요. 너무 왼쪽도 아니고 딱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 그래서 나중에 그거 뭐죠? 심폐소생술 할 때도 왜 심장 압박하잖아. 그때 여기를 하면 갈비뼈 부러지고요. 딱 가운데서 살짝만 왼쪽으로 해서 여기를 압박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쌤 실제로 해본 적 있어요. 쌤이 이제 어디야? 연안부든가 거기서 회를 먹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아저씨가 쓰러진 거야. 갑자기 막 거품물. 진짜로. 근데 마침 그 전날 민방위 교육을 쌤이 받아가지고 이걸 배운 거지. 그래서 쌤이 옆에 가서 기도 확보라 그래서 숨 쉴 수 있게 손 안에 입을 넣어가지고 입안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내용물을 다 꺼내고 일단 숨 쉴 수 있게 도와주고 이제 가슴 압박하고 마우스 투 마우스는 안 했어요. 다시 이게 가슴 압박하고서 기관 확보해드렸더니 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한 명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찐! 리얼! 진짜요. 그래서 다행히 바로 전날 교육을 받은 덕분에 가능했었는데 어쨌거나 이 심장의 위치 정확히 어딘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심장이 얼마나 하냐면 자기 주먹. 그러니까 주먹 하나 정도의 크기입니다. 유만한 크기예요. 엄청 크진 않죠. 주먹 하나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먹 하나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심장을 지금부터 4군데로 나눌 거예요. 이 작은 심장이지만 이 안에 방이 4개나 들어있어. 방이 4개나. 심장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하트라 그래요. 하트. 그죠? 하트. 실제 하트 모양은 아니지만 심장을 하트 모양으로 그려볼게요. 저 안에 4개의 방이 있다는 거고요. 4개의 방을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4개의 방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4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에를 방이라고 하고요. 아래는 실이라고 해요. 무슨 실도 방 실자죠. 실. 저 위에는 방이라고 하고 아래는 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방이고 실이고 방이고 실이고 방실이죠. 항상 웃고 있는 게 심장이에요. 기분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방실 웃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잘 봐. 좌우를 구별해야 되는데 좌우가 내가 봤을 때 이쪽이 왼쪽이죠. 하지만 내가 심장을 품고 있다라는 기준에서 이쪽이 왼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왼쪽인 거야. 그래서 이쪽이 좌입니다. 이쪽이 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여기가 좌심방이야. 왼쪽에 있는 심장의 방, 좌심방. 오른쪽에 있는 심장의 방, 우심방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우쪽에 있는 심장의 실, 우심실. 여기는 좌심실이 되겠죠. 합쳐서 사람은 몇 심방, 몇 심실이다? 이심방, 이심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이심방, 이심실이다. 모든 생물이 다 이심방, 이심실일까?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요. 메스로 빡 갈라가지고 심장을 꺼내. 심장을 해보면 1심방, 1심실로 돼 있어요. 심방 하나, 심실 하나. 사람만 좀 구분되어 있는 거야. 그런 눈으로 봐. 쌤이 이렇게 진짜 꺼낸 것 같아? 맞아요. 했어요. 쌤은 그런 거 해봤습니다. 개구리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뱀도 삶아가지고 골격만 뜯어가지고 골격 표본 이렇게 만들고 뱀 골격 표본. 뱀이 척추동물인 건 그때 확인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자, 이심방, 이심실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자, 각각의 방과 실마다 아주 커다란 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커다란 혈관. 자, 좌심실에 연결된 혈관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혈관이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그림에서는 혈관이 이렇게 나오는 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쌤은 이제 2차원으로 좀 편하게 나오는 걸 이렇게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나오는 걸 편하게 오른쪽으로 쑥 뺀 거야. 원래 실제 그림에서는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어쨌든 일로 나오는 건 똑같아. 어디로 연결되냐면 온몸으로 연결돼. 온몸으로 연결된다는 거, 온몸에 있는 조직 세포들한테 피를 뿌려주는 작업을 하는 게 요 녀석의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우심실도 혈관이 뻗어나오는데 우심실의 혈관은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조금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돌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폐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좌심실은 빨간 피가 흐르고요. 이 빨간색 피를 온몸으로 뿌려줘서 온몸에 빨간색 피가 돌게 한 다음에 온몸에서 빨간 피를 받으면 빨간 피라는 건 산소가 풍부한 피거든요. 산소가 풍부한 피로부터 산소를 막 공급받으면 피 색깔이 바뀐다. 뭔 색깔 바뀌게? 파란색이라고 표현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쌤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온몸을 지난 피는 이렇게 파란색 피로 바뀌어서 또 꾸역꾸역 모이겠죠? 모여가지고 이쪽 우심방으로 이렇게 파란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파란 피가 여길 지나서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우심방에 들어간 피는 바로 밑에 우심실로 피를 쭉 내려줍니다. 내려준 다음에 우심실이 다시 파란 피가 다시 빨간 피가 되기 위해서 폐로 가는 거야. 그래서 빨간 피에서 파란 피를 폐로 쫙 보내주면은 폐를 지나는 동안 폐는 숨 쉬잖아. 숨을 쉬면서 다시 산소를 공급합니다. 산소를 공급하면 무슨 색깔 피로 바뀐다? 빨간 피로 다시 바뀌어서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이 피가 다시 좌심방으로 이렇게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좌심방으로 빨간 피가 들어오면 좌심방으로 모인 녀석은 좌심실로 쭉 내려주고요. 다시 온몸으로 쫙 뿌려주는 거야. 느낌 오나요? 그래서 온몸으로 뿌리면 다시 산소를 뿌려주고 다시 산소 부족하니까 또 산소 가지려고 또 출발! 산소 공급받아서 다시 또 온몸으로 또 출발! 이렇게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두 글자로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순환. 돌고 도는 거야. 왜 도는 거죠? 왜 도는 거야? 뭘 공급하는 게 목적이야? 산소를 온몸에 공급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죠? 산소를 온몸에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순환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심장이 멈추면요. 순환이 안 되겠죠? 순환이 안 되면 왜 죽죠? 심장이 멈추면 죽죠? 왜 죽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심장이 멈췄으니까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면 왜 죽냐고. 산소 공급이 안 돼. 온몸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죽는 거야. 온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왜 죽을까? 조직들이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세포가 죽어요. 세포들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세포가 죽으면 세포가 썩어요. 세포가 죽으면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살아야 되는 거야. 되게 재밌죠? 이렇게 돌고 도는데 재밌는 건 가운데를 쭉 갈라보면 오른쪽은 다 빨간 피고요. 왼쪽은 다 파란 피죠. 그죠? 실제 여기 우리 도는 피가 우리 보이나요? 여기 혈관 남자 다 있죠? 혈관에 흐르는 피가 무슨 색깔로 보여요? 약간 푸른 색깔로 보이죠? 자, 정확한 용어를 얘기해줄게요. 빨간 피라고 하지 않고요. 선홍색 피라고 불러주고요. 파란색 피는 뭐라고 하냐면 암적색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 피, 파란 피가 선홍색 피, 파란 피는 암적색 피라고 해요. 적색은 적색인데 어두운 적색, 어두운 빨간색, 약간 그런 색깔이 요 색깔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흔하게는 빨간 피, 파란 피를 합니다. 빨간 피는 뭐가 포함된 피다? 산소가 포함된 피고요. 얘는 산소가 없는 피가 되겠죠. 그래서 선홍색 피를 뭐라고 한다? 잘 들어. 이렇게 빨간색 피, 선홍색 피, 산소가 포함된 피를 이름을 붙였는데 이걸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피의 이름이야. 빨간 피를 뭐라고 한다? 동맥혈이 흐르네요. 잘 들어, 조심해야 돼. 동맥과 정맥이라는 걸 소개할 건데 동맥에 흐르는 피가 동맥혈이 아니야. 산소가 포함된 피를 동맥혈이라고 하고요. 산소가 포함되지 않은 피는 동맥의 반대말 뭐게요? 정맥.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정리해 준 건 뭐냐? 혈액의 이름입니다. 혈액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혈액의 이름은 뭘 갖다 결정한다? 산소가 포함되었냐?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냐를 가지고 혈액에다가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동맥혈과 정맥혈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두 번째는 혈관의 이름이야.
혈관의 이름. 혈관. 여기 총 4개의 혈관이 있습니다. 1번 혈관, 안녕. 1번. 너야, 1번. 너가 2번이야, 2번 혈관. 너가 3번 하자, 3번 혈관. 너가 4번 하자, 4번 혈관. 4개의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의 이름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심장을 기준으로 나가는 피, 나가는 혈관. 그죠? 누구누구야? 너하고 얘죠. 너죠. 얘도 나가잖아. 아씨, 산소 가지러 가자! 산소 뿌리러 가자! 이럴 거 아니야?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들을 뭐라고 한다? 동맥이라고 합니다. 동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들한테는 동맥이라고 이름 붙인 거야. 정리하면 심장 기준으로 나가는 혈관 동맥입니다. 그럼 반대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뭐라고 하겠어? 정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 동맥과 정맥은 혈관의 이름이고요. 심장에서 나가냐, 심장으로 들어가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고, 혈액의 이름은요, 산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동맥혈이냐, 정맥혈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잘 봐. 1번 동맥은 어디로 가는 동맥이야? 온몸으로 가는 동맥이죠. 쌤처럼 온몸이 엄청 길고 큰 경우에는 엄청 멀리 가야 되죠. 끄덕임이 줄어들었어. 아니, 그냥 끄덕여주면 돼. 그래서 온몸을 돌려면은 크게 돌아야 돼. 그죠? 엄청 크게 돌아야 돼. 쌤 더 크게, 엄청 크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대자를 붙여요. 그래서 대동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야. 크게 도는 동맥,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동맥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즉산. 산소가 산소가 이만큼 들어가 있는 아주 굵은 혈관이 끊어져 완전 사람은 바로 살 수가 없게 돼요. 뭐 대동맥 파열로 인하여 막 큰 사고 나면 대동맥 파열로 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긴 하는데 대동맥이 파열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리 말하지만 동맥이 파열되려면 몸 깊은 곳이 손상돼야 돼요. 몸 깊은 곳. 동맥은 몸 깊은 곳에 존재하고요. 이 파란 피가 바깥에 흐르는 이유가 뭐야? 정맥은 바깥에 있거든요. 정맥은 산소가 없는 피니까 생명과 크게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지 못해요. 물론 오랫동안 피가 흐르면 위험하겠지만 하지만 동맥이 끊어져서 산소 자체가 공급이 안 되니까 바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이게 1번 동맥입니다. 그럼 3번도 동맥이 있죠. 3번 동맥은 이제 산소를 가지러 가자. 어디로? 폐로 가는 동맥이잖아. 그래서 이름이 뭐다? 폐동맥입니다. 폐로 가는 동맥, 폐동맥. 얘는 크게 도는 동맥, 대동맥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럼 이게 크게 도니까 대동맥이라면 폐동맥은 작게 도는 거거든. 봐봐, 심장 여기 있고 폐 여기 있잖아. 요만큼만 가면 되잖아. 얼마 안 가죠? 그래서 소동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작게 돈다 그래서. 폐동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과 4번은 이름이 뭐야?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거든. 정맥입니다. 그래서 2번도 정맥이고요. 4번도 정맥이에요. 근데 2번은 어디를 돌고 돌아온 정맥이죠? 온몸. 크게 돌고 돌아온 정맥이니까 대정맥이 되는 거예요. 2번. 대정맥이 되는 거고 이 4번 같은 경우는 폐를 돌고 들어오는 거니까 폐정맥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정맥과 동맥 이름 어떻게 매기는지 알겠죠? 자, 그럼 각각의 혈관마다 어떤 혈액이 흐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동맥혈이 흐르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볼 거고요. 해볼게요. 대동맥은 이렇게 빨간색 피가 흐릅니다. 동맥혈이 흘러요. 대동맥에 동맥혈이 흘러요. 그죠? 대정맥에는 뭐가 흘러? 파란 피 흐르는 거 보이나요? 대정맥은 파란 피, 정맥혈이 흘러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 동맥에 동맥혈이 흐르고 정맥에 정맥혈이 흐르니까. 하지만 폐로 가는 건 좀 다릅니다. 폐로 가는 건 동맥이죠. 근데 왜 가죠? 산소를 가지러 가는 거니까 산소가 없죠. 그래서 동맥인데 정맥혈이 흘러요. 맞죠? 동맥임에도 불구하고 정맥혈이 흐릅니다. 반대로 폐를 돌고 들어오는 혈관 정맥이죠. 근데 산소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동맥혈이 흐릅니다.
동맥에 정맥혈이 흐르고요. 정맥에 동맥혈이 흐르는 게 여기와 여기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겠죠. 너는 이거 알고 있니? 헷갈릴 텐데 문제로 나오는 부분 저쪽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동맥혈이 흐르고 어디가 정맥혈이 흐르는지 잘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했어요. 자, 순환을 좀 세분화해서 정리할게요. 크게 도는 것과 작게 도는 걸 구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순환은 체순환, 몸을 도는 순환 또는 크게 돈다 그래서 대순환이라고 불러주는 게 있습니다. 온몸을 도는 거야. 어떻게 되냐? 자, ABCD를 매겨볼게요. ABCD. 출발. 심장에서 출발해서 A, B라는 혈관을 거쳐서 온몸을 거친 다음에 온몸 뺍시다. 온몸 거쳐서 요 D, C라는 혈관을 따라서 다시 D라는 거 돌아오죠. 봐봐. 심장 A 출발! 띵띵띵띵띵띵 심장 D 도착. 한 바퀴 도는 거야. 요게 크게 도는 순환입니다. 다시 말해서 체순환의 과정이 A, B, C, D인데 이걸 이름으로 쓰면은 어떻게 해요? 좌심실에서 출발해서 자 나가는 혈관 대동맥이죠. 대동맥을 거쳐서 대정맥이죠. 대정맥이라는 혈관을 거쳐서 우심방으로 들어가죠.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요 순환이 뭐다? 온몸을 도는 순환, 체순환, 대순환, 또 온몸을 돌아서 이름도 되게 많아. 온몸 순환, 그죠? 온몸 순환. 온몸 순환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똑같은 말이야. 체순환, 대순환, 온몸 순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요 큰 순환을 말하는 거. 자, 두 번째 좀 작은 순환도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 자, 매겨볼게요. 얘가 A, B, C, D니까 얘가 E 출발, F, G, H, 띵띵띵띵 한 바퀴 돌았죠. 심장에서 출발해서 요 혈관을 지나서 이리로 들어왔잖아. 그죠? 심장 출발, 심장 돌아오는 저 폐를 중심으로 도는 요 작은 순환을 폐순환, 폐를 도는 순환, 폐순환이라고 불러줍니다. 폐순환은 좀 작으니까 소순환이라고도 불러주게 되겠어요. 이렇게 불러주고요. 기호로 쓰면은 E, F, G, H까지죠? E, F, G, H가 되겠고요. 이거를 이름을 쓴다면 우심실 출발.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저 F가 이름이 뭐예요? 폐동맥이죠? 폐동맥을 거쳐서 폐를 거친 다음에 들어온 혈관은 폐정맥이죠. 폐정맥이라는 걸 거쳐서 다시 심장 어디?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순환되는 것을 폐순환이라고 불러줍니다. 아하, 그렇구나. 체순환의 목적은 온몸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게 체순환의 목적이고요. 폐순환의 목적은 폐로부터 산소를 가져오는 게 폐순환의 목적이 되겠네요. 그죠? 아하, 그렇구나. 순환이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자, 전반적인 얘기 끝났어. 다 했어요.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고요. 이제 재밌는 심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심장. 우리 이제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병원 가잖아.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꽂고 우리 이렇게 청진을 해요. 청진이 뭐죠? 심장 뛰는 소리, 폐소리, 숨 쉬는 소리 이런 거 듣는 거야. 그 소리 들으면 뭘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죠? 숨 쉬는 소리 들으면 뭘 할 수 있지? 심장 뛰는 소리 들으면 뭘 할 수 있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소리만 들어도. 잘 들어. 우리 심장 뛰는 소리 뭐라고 표현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이라고 말하. 두근두근. 심장이 왜 두근두근 뛴다고 말할까? 심장이 총 두근이라서? 아니겠죠? 아무튼 심장이 왜 두근두근 뛴다고 하냐면 잘 들어. 둑이라는 소리와 근이라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둑, 진짜로. 그게 무슨 소리냐면 바로 판막이라는 게 닫히는 소리입니다. 판막이 어디냐면은
아까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이렇게 피를 내려준다며 피가 내려갈 순 있지만 우심실이 쫙 수축해서 일로 피를 뿜어줄 때 거꾸로 역류할 수도 있겠죠. 역류는 못하도록 내려갈 순 있지만 올라갈 순 없는 이렇게 생긴 판막이라는 구조가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이유로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도 내려갈 수는 있지만 올라갈 수는 없는 판막이 존재해요. 이게 심장 안에 들어있는 총 2개의 판막, 이름하여 2천판, 3천판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은 판막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여기 좌심실에서 피를 쭉 짜주면 동맥을 따라 쭉 나갈 거 아니야? 동맥 따라 쭉 나갔다가 힘이 부족하면 역류할 수도 있잖아요. 역류해서 거꾸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나가긴 하지만 들어오지 못하게 판막이 있습니다. 즉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판막이 있어요. 여기도 있겠죠. 여기 심실과 동맥 사이에 여기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의 이름은 반월판. 반달처럼 생겼다고 반월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 다 반월판이에요. 반월판. 2천판, 3천판, 반월판들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4개 다 판막이야. 그래서 심장에는 총 4개의 판막이 있어야 돼. 잘 봐. 심방들은 같이 수축해. 쫙 수축합니다. 심방이 수축하면은 심실로 피가 쭉 내려가겠죠. 그럼 판막이 어떻게 돼? 열리겠죠. 손 들고 이게 판막이야. 판막이 열려. 소리 나면 안 돼. 열리라고. 열리라. 그렇죠? 열릴 땐 소리가 나니 안 나니? 안 나요. 그런데 심실이 수축하면서 빡! 밀 때 툭툭 다칠 거 아니야? 2개가 동시에 툭 다칩니다. 다칠 때. 이게 툭이. 툭. 심장에서 나는 소리 툭. 툭. 이게 제대로 툭 다쳐야 역류하지 않죠. 근데 어떤 애를 들어봤더니 들었어? 툭.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요. 뭔가 새는 소리. 판막에 이상이 생겨서 위로 피가 역류할 때 원래 툭 소리 나야 되는데 툭 다친 소리가 아니라 뭔가 새는 소리 같은 게 나요. 그럴 때는 판막에 이상이 있다는 걸 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다. 두 번째, 자, 심실이 쭉 수축을 해서 요 반월판이 열리면서 쭉 피가 나가다가 역류하기 직전에 얘가 툭 다치겠죠. 이렇게 다치는 거. 정리하면 얘를 심실이 쫙 수축할 때 툭, 쭉 이게 해볼게. 툭, 뭐야? 이렇게 났어? 다시 심실이 수축할 때 여기가 다치면서 툭. 그 다음에 피가 나가다가 역류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요게 다치면서 툭, 네. 쟤네들이 다치면서 나는 소리가 툭, 이야.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난다는 거고, 그래서 요 판막이 이상이 있는지, 요 판막이 이상이 있는지를 소리를 듣고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어디가 이상이 있는 거야? 이 둘 중에 이상이 있는 거죠. 또는 툭, 어디가 새고 있는 거야? 여기가 새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리만 듣고도 판막에 이상이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흉부외과를 이제 지망하는 학생이 있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자. 그래서 여기 심장 소리 이렇게 나는 겁니다. 심장은 이거 다 뜯어서 심장을 꺼내. 한참 동안 혼자 뜁니다. 실제로 개구리 심장을 뜯어가지고 한참 동안 이렇게 놔두면 혼자서 식염수 안에서 막 뛰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심장은 스스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우리가 생체가 다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거 알아요? 머리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면 팔을 들 수 있는 거고 머리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면 다리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장 스스로가 막 뛰는 이유가 심장 스스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 심장은 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뛸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까지도 심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심장의 구조, 그리고 어떤 기능? 자, 산소를 가져오고, 산소를 뿌려주는 기능을 심장이라는 게 담당을 하게 됩니다.
심장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심장으로부터 산소를 가져오고 밀어주는 역할들을 각각 하게 될 거예요. 자, 심장 조금 더 볼게요. 자, 심장이 다 이렇게 얇은 근육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멀리까지 피를 보내야 되는 건 요놈 중에 누굴까요? 가장 멀리까지 피를 보내야 되는 건 좌심실이겠죠. 그래서 좌심실이 겁나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근육. 세계 그림 보면은 굉장히 두껍게 그려져 있어요. 좌심실만 두껍게 그려진 이유가 뭐다? 걔가 힘이 엄청 세야지만 멀리까지 피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걔 못지않게 우심실도 근육이 있는데 얘는 폐까지만 보내면 되니까 얘보단 조금 덜 두꺼워요. 차이가 느껴지나요? 우심실은 조금 덜 두꺼워. 근데 신방들은 그 밑에 심실까지만 쭉 내리면 돼. 그치? 근육이 두꺼울 이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두꺼운 근육되어 있는 게 좌심실 됩니다. 그리고 심실들에게 연결된 혈관이 뭐라고? 동맥이죠. 동맥은 뭘 견뎌야 돼? 쭉 짜주면 수축하는 그 힘을 견뎌야 돼. 피가 엄청난 압력으로 피가 쫙 나갈 때 그 혈관들이 버텨줘야 돼. 그죠? 혈관이 얇아야 돼, 두꺼워야 돼? 두꺼워야 돼. 두껍기만 해선 안 돼. 플렉서블. 우리나라 말로 뭐지? 이렇게 플렉서블하다. 유학 갔다 왔더니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 잘 어려워요. 플렉서블하다. 뭐지? 신축성.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잘 할 수 있어요. 신축성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축성을 잃어버리고 동맥이 딱딱해져 있어. 딱딱해져 있는 상태에서 강한 압력으로 빵 밀면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동맥이 터지는 게 이제 이제 뇌출혈이라던가 심근경색이라던가 등등. 또 동맥이 딱딱해져 있는 걸 동맥경화 들어서 동맥경화. 경화가 굳을 경자야. 굳어졌다. 동맥이 굳어진 현상. 동맥경화. 동맥경화가 왜 위험해요? 동맥이 딱딱해지면 좋은 거 아니야? 튼튼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딱딱하면 다시 말하면 플렉서블하지 못해서 신축성. 우리는 어려워요. 신축성이 떨어져서 이게 터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동맥 그림 보면은 되게 두꺼운 근육으로 동맥이 되어 있고요. 신축성도 가진다라고 아마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맥, 이따 그림 같이 볼 거예요. 동맥은 그래서 튼튼해야 되겠구나. 저 강한 압력을 버텨줘야 되니까 튼튼해야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온몸을 지날 때는 그 동맥이 두껍잖아. 그 두꺼운 동맥이 온몸에 연결되면 안 되겠죠. 동맥에서 뻗어져 나오는, 실처럼 뻗어져 나오는 혈관으로 갈라져야 됩니다. 그걸 모세혈관이라고 해요. 모세혈관이라는 혈관으로 갈라집니다. 모세혈관은 진짜 얇아. 엄청 얇아가지고 뭐가 가능하다? 물질 교환이 가능한 유일한 혈관입니다. 혈관이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모세혈관도 있거든. 동맥과 정맥은 두꺼운 편이야. 그래서 물질 교환이 안 돼. 하지만 모세혈관은 얇아서 얘만 유일하게 물질의 교환이 가능한 녀석이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몸을 지날 때 여기 세포들이 있으면 세포가 모세혈관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얘한테 물질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세포인데 나는 이 모세혈관한테 이 피를 날라주는 동맥 옆에 붙어 살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 세포는 죽어버립니다. 물질을 공급받을 수가 없겠죠. 동맥에서는 물질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죠? 너무 두꺼워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기억하면 좋겠네요. 이 동맥의 특징, 모세혈관의 특징. 자, 이제 정맥의 특징을 좀 얘기해 줄게요. 정맥은 온몸을 돌고 난 피가 꾸역꾸역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는 피가 정맥이죠. 생각해봐. 쌤처럼 키가 큰 사람은 발끝까지 피가 내려왔어 지금. 그죠? 근데 발끝에서 심장은 여기 있잖아. 그죠? 여기까지 어떻게 피가 올라오냐고. 발 밑에 심장이 또 있나? 밑에서 누가 이렇게 올려줘.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가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아침 조회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운동장에 서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계속 30분째 설교 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피가 안 통해서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거야. 밑으로 내려간 피가 올라오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돼서 어지러움을 느껴서 쓰러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밑으로 내려간 피가 심장이 뿜어주면 밑으로 내려가잖아. 이 내려간 피가 어떻게 다시 위로 올라올 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올라올 거냐. 방법은 근육이 도와줘야 돼. 이게 정맥이다. 이게 정맥이면 정맥 옆에 근육들이 이렇게 있어. 근육들이. 쌤 같은 경우는 근육이 엄청 발달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래 근육을 1번 근육, 위에 근육을 2번 근육이라고 한다면 밑으로 피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 정맥이 가자. 밑으로 피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이 피를 다시 위로. 심장 여기 있어. 여기까지 올려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1번 근육이 먼저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서 피를 위로 쭉 밀어주는 거야. 근육으로. 밀어준 피가 위로 올라갔잖아. 올라간 피가 다시 중력 때문에 내려오려고 하겠지. 그래서 여기 뭐가 존재한다? 여기도 올라갈 순 있지만 내려올 순 없는 땅땅땅땅땅 많이 보던 거지. 판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맥에만 판막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올라간 피는 내려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을 때 2번 근육이 또 수축하면 피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피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순환에 대한 비밀을 몰랐을 때 영국의 왕실을 지키는 근위병들 있죠. 옛날에는 3시간, 4시간, 5시간씩 꼼짝 않고 서 있었대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근위병들이, 그 멋진 근위병들이 쓰러져. 갑자기 픽 쓰러져서 죽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시간, 4시간, 5시간씩 가만히 서 있으면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지. 근육이 못 움직이면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거야. 밑으로 내려간 피가 올라오지 못하고 밑에 쌓여있는 거지. 그럼 피가 돌지 못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뒤로 생겨난 게 뭐야? 화려한 교대식. 영국 근위병들의 교대식. 1시간마다 교대식 하는 거 알아요? 보여줘야 되나? 이따 보여줄게요. 교대식을 할 때 막 과도하게 막 다리도 이만큼씩 올리고 막 과도하게 근육을 써서 교대식을 해요. 멋지게. 사람들은 와 멋있다. 쌤은 아유 이제 좀 피가 통하냐? 이렇게 보는 거지.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아마 걔네들도 이러면서 어우 살겠다 이러면서 걸걸 아마 이제 좀 피가 통하네 이러고 아마 가만히 서 있어야 되니까. 네, 1시간마다 교대식을 해주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렸던 겁니다. 선생이죠.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 게 순환의 원리. 그래서 동맥에도 그리고 이 모세혈관에도 없는 구조물 무엇? 바로 판막이라는 구조가 정맥에만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좋아요. 이제 거의 다 했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림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